컬럼비아 대학교는 뉴욕에 있는 아이비 리그 사립대학입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하버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101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으며 3명의 미국 대통령, 9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 29명의 해외 국가원수, 123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28명의 아카데미상 수상자, 20명의 억만장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예로 버락 오바마, 워렌 버핏을 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기사는 주디 주의 콜롬비아 대학 졸업연설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주디 주가 졸업연설을 통해 위험이 있더라도 졸업생들이 그들의 열정을 따르도록 격려함으로써 콜롬비아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디 주는 연설을 하는 도중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의사가 된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석사학위를 따기 위해 홀로 미국으로 건너온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콜롬비아 졸업생 부모들은 지원 하나 없이 똑똑한 머리와 피나는 노력으로 의사가 된 그녀의 아버지를 향해 감탄의 눈길을 보내며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녀의 이야기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의 기조연설자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디 주는 한국계 미국인 유명 요리사입니다. 방송인이자 작가, 레스토랑 오너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서양에서 한국 요리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 한국 요리를 전파하는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푸드 네트워크의 아침쇼의 주요 인물이자 정기적으로 많은 출판물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월간지에 미국 전역의 유명인 요리사들에 대해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그녀가 기조연설을 해주신다니 매우 기쁩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와,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벌링얼 총장님, 보이스 학장님, 이사님들, 그리고 콜롬비아의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 저에게 이런 믿을 수 없는 명예를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8년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20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 당시 저는 숙취에 시달리며 깨어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는 레드불이나 애드럴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마운틴 듀와 커피만 있으면 충분했죠. 만약 여러분 중 몇몇이 졸고 있다면 저도 그때 그랬으니 다 이해합니다. 이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때의 연설자를 찾아본 거니 설명되죠.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 걸 보니 그때 졸았던 게 틀림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졸업식 연설을 몇 시간이나 봤어요. 그리고 저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제 마음속에 생긴 질문의 답을 찾았죠. 어째서 보이스 학장님이 저에게 졸업연설을 부탁했을까? 오바마 대통령, 코난 오브라이언, 스티브 잡스 같은 엄청난 유명인사들의 연설을 보고 있자니 저 같은 요리사에게 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연설을 부탁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네, 디저트를 포함해서 5가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어 같은 무작위적인 재료 하나로 1시간 안에 말이죠. 하지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기술이라서 저를 부른 걸까요? 글쎄요, 제가 찾은 답은 간단해요. 컬럼비아의 바로 이 시상대에서 연설하기 위해서는 2가지 규칙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는 콜롬비아 졸업생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능력으로 캠퍼스에 연설하러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저는 콜롬비아 대학에서의 4년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은 사실 꽤 얼룩덜룩하다는 걸 깨달았죠. 나는 어떤 것들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외 다른 것들은 전혀 기억나지가 않아요. 제 수업의 대부분처럼요. 4가지 수준의 미적분, 선형, 대수학, 미분 방정식 수업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계산도 거의 못하고 팁 계산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보여주는 거죠.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얼마나 변했는지도요. 또 다른 가슴 아픈 예는 그 당시 지하철 요금은 겨우 25파운드였다는 것입니다. 길 아래 코너 집 피자 한 조각은 겨우 1달러였어요. 네, 정확히 그랬어요. 맞죠? 근데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와 제 반 친구들, 그중 몇몇은 바로 저기에 있네요. 우리 모두는 콜롬비아 이메일 주소에 이니셜 옆에 한 자리 숫자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이메일을 사용한 첫 번째 세대의 학번이었어요. 네, 우린 그렇게 늙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잘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캠퍼스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고, 특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두려웠습니다. 제 미래가 무서웠어요. 저는 엔지니어가 되지도 않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곧장 월스트리트의 흥미롭고 멋진 세계로 갔습니다. 저에게 직업과 고정 수입을 가져다줄 파생상품에 올라탔죠. 전 심지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에너지로 바꾸느냐 따라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가차없는 결단력, 강인함, 그리고 순전히 끈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불안한 에너지와 걱정을 용기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용기, 위험을 무릅쓸 용기, 그리고 실패에 맞설 용기로 말이죠. 특히 여러분은 지금 20대입니다. 지금이 대담해야 할 때이며 지금보다 더 자유로울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이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전통적인 모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은 사라집니다. 저는 요리를 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대담한 움직임은 각본에도 없었고 저를 위해 계획된 부모님의 잘 정돈된 삶에도 없었습니다. 특히 제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분들 계획에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금융계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투적으로 들리겠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준 꿈을 꾸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전 제 인생을 하향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적은 임금을 위해 더 긴 시간을 일했죠. 그리고 저는 요리계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빠른 길에서 뛰어내려 높은 연봉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잘 갖춰진 사무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 우아하게 일할 수 있는 걸 버려야 했으니까요. 뜨거운 스토브 앞에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서 있기 위해서 말이죠. 매주 스파와 매니큐어를 즐기던 제 손과 팔을 화상, 멍, 상처 등으로 교환해야 했습니다. 친구나 고객들과 함께 미슐랭 별 3개짜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대신에 제가 요리해야 했죠. 돈 페리뇽과 푸아그라로 가득 찬 배를 두드리며 늦은 밤 행복하게 집에 돌아가는 대신에 땀으로 범벅이 된 자신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발은 붓고 다소 상처 입은 자아도 있었죠. 물론 나는 종종 나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몇 시간 동안 일상적인 하찮은 일을 해야 했을 때는 말이죠. 예를 들어 수백 개의 시금치 잎에서 줄기를 따는 것 같은 일을 할 때요. 여러분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에 샐러드 먹을 때는 그 노력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 그냥 계속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래, 요리사야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금융업을 떠난 것이 제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힘들었던 만큼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성공할 줄 알았어요. 제 재능은 거기 있었어요. 안전지대 밖에서 살 수 있는 의지,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의지, 변절자가 될 수 있는 의지. 그것이 별을 향해 총을 쏠 수 있게 해주었고 별 몇 개를 딸 수 있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지금 여기에 다른 연설자가 서 있기를 바랄 겁니다. 아이비리그를 다닌 사람이 제 말은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지금 감자나 까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전 제가 한국 이민자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엄마와 아빠는 바로 저기에 계십니다. 전 자식의 교육을 위해 모든 걸 쏟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전 일주일에 3번 피아노 레슨을 받아야 했고 여름에는 공부만 하는 캠프에서 보냈습니다. 전 제 아빠처럼 의사가 되도록 단련되어 키워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그 당시엔 들어보지도 못한 미국에 혼자 왔습니다. 9형제 중 8번째였던 제 아빠는 그가 6살이었을 때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난민 캠프에서 자라셨지요. 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엄청나게 멋진 분들이십니다. 다음 2부에서 주디 주의 나머지 연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